자, 봐볼게요. 후석이 조금 늦나 보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그게 숙제였어요. 그 쌤 한 장. 워크북 숙제고 요것도 한 장 숙제고. 쌤 C단계랑 저렇게 워크북 해오라 했어요. C단계 진짜 고민 개 많이 했어요, 쌤. 진짜로? 자, 우리 쌤 C단계 질문 받아볼게요. 자, 질문. 오늘 남아서 풀고 가면 돼, 시원아. 알겠지? 내가 해준 건 같이 좀 봐보고. 자, 우리 여기 950번 때 여기부터 질문 한번 받아보자. 불러보자. B단계부터. B단계부터 쓱. 다 해도 돼요? 네, 다 해도 돼요. 61, 61, 67, 961, 67, 61, 67. 또 응? 그 다음 센 C 가도 돼. 지원이 다 해왔어, B단계? 네, B단계 오답까지 다 쳤어요. 그래, C단계도 한 거라며. 네. 자, 여기 C단계 불러주세요, 오답. 86, 86, 90, 90, 93, 93. 자, 그 다음 도훈이 89요. 89요. 89. 도훈이 채점 빨리 해봐요. 네. 미쳤니? 누가 초콜릿 괜찮아요. 기다려요. 1분이면 하잖아. 채점을 뭘 오래 해. 틀리면 쓱쓱 그으면 되는데 금방 할 수 있어. 우리 얼른 할 수 있어. 도훈아 끝나고 남아서 숙제 안 된 거 할 거야. 알겠지? 우리 그 시험 대비 그거 숙제 안 된 날은 그냥 남아서 그거 할 건데 일단 거기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거기 쪽 좀 넘어갈게. 알겠지? 거기 부등식 조금만 넘기고 숙제하자. 거기 부등식 많이 어렵잖아 지금 하는데. 그거 내가 주말에 같이 풀어줄게. 오늘 시험 대비 들어. 그러고 다음 주까지만 들으면 끝이야. 알겠지? 그 다음 이번 주부터 일요일 날 나온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온다. 왜요?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나올까? 네. 태희 시험 며칠이에요? 날짜? 기억이 안 나요. 7월 2, 3, 4요. 그럼 좀 남았네. 그럼 다음 일요일부터 나올게요. 시원이 7월 2, 3, 4야? 시원이도? 며칠이야? 나도 휴명하고 싶었는데. 그랬어? 어. 7월 첫째 주야? 6월 마지막 주야? 6월 30일부터 7월 2일. 근데 수학 언제 봐? 그 주면 상관없다. 근데 일요일 날 나오면 돼요. 일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수능이 끝날 때 우리가 시험. 수학이 7월 1일. 7월 1일 오케이 확인. 됐어. 자, 도훈아 센 C 먼저 긁어봐. 딴 데 채점 천천히 하고. C도 숙제예요. 나 지연이한테 그때 DM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았을 때 앞에서부터 할게요. 자, 도훈아 시험 기간에 시험 열심히 준비해줘야 돼. 알겠죠? 같이 해줘. 응? 앞에는 없어요. 자, 도훈아 화이팅. 자, 961번 볼게요. 같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래. 완전 제곱식. 오늘 2차 함수까지 나갈 거야. 요거가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a 빼기 12는 값이 0이다 라고 써 있고요. 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자연수게끔 해달래. 모두 자연수게끔. 그럼 문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래. 완전 제곱식 이용하라는 게 뭐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자, 그럼요. x제곱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8x 써주고 요 옆에다가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하려면 16이 필요하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16 옆에 2a 빼기 12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요 앞에 부분은 x 빼기 4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을 이렇게 이항해주면 28 빼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빼기 4의 값은 뿔마
루트 28 빼기 2a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사값을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4 뿔마 루트 28 마이너스 2a가 된 거야.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루트 28 빼기 2a 요거 값 자체는 무조건 어떤 수여야 돼? 제곱수여야죠. 제곱수에 맞춰서 a 값 조사해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28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고 a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써있나요? 자연수 a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몇부터 되는 거야? 25 되죠. 25일 때는 a가 자연수가 안 돼. 맞죠? 그 다음 16 요거 체크해주면 되지. 16 하려면 a는요? a는 6. 그 다음 우리 16 다음에 9 이렇게 해주면 되죠. 9는 얘가 분수가 나온다. 그 다음 옆에 우리가 4 요거 할게요. a 값이 몇? a 값이 몇이야? 12? 12. 아 4여야 된다고요? 요 값이 4가 될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면 값이 24니까 a 값이 12면 되겠다. 맞아요. a 값이 12. 그 다음 1 될 때는 또 우리가 분수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2번 나오겠다. 체크가. 그때 모두 자연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요게 우리가 루트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16인 거니까 얘가 8도 되고 또 0도 되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얘가 안 된다는 거야. 루트 16이니까 뿔마 4가 되니까 값이 0도 돼서 자연수가 안 되니까 얘일 때만 돼서 a 값은 12만 된다 라고 체크 정확하게 끝까지 해주는 거. 그 다음 967 ax제곱 오늘 2차 함수까지 갈 거고 숙제 안 된 것들 남아서 할 거야. 자, c는 0. 얘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은 4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4ac 이렇게 요걸로 잘못 외웠대. 그래서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대. 그럼 우리 근의 공식 어디 잘못 외웠어? 도훈아 이거 같이 봐주라. 근의 공식 어디 잘못 외웠니? 분모가 잘못됐지. 분모가 2a여야 되는데 4a 썼잖아. 그럼 원래 근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진짜 근은 값이 4를 나눴잖아.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래 진짜 근인 거야. 자, 그때 우리는 근과계수를 배웠기 때문에 근과계수로 기입할 수 있는데 그냥 십작성으로 해주자. 지금 중등풀이에 맞지는 않으니까.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으니까 두근의 곱은요. 둘이 곱해서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4겠다. 이렇게 되겠네. 안녕 호서가. 우진아 앉아서 그거 시작해. 자 이렇게 됩니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24. 됐죠? 호서가 센 C단계 펴봐. 내가 거기 한 장 더 풀어오라고 한 거. 983번 여기 있는 쪽. 여기 오답 정리 같이 좀 할 거예요. 983번. 혹시 채점 해왔니? 답지 있지? 저번에 준 거. 답지 있어? 없어? 자, 도훈아 답지 줘. 여기야. C단계만 채점 좀 해. 자, 뒤로 넘겨봐요. 숙제 안 해왔어? 남아서 해야겠다. 여기 진짜 냄새나. 우진아 가서 얼른 해봐. 자, 그 다음 우리 그래서 986번 C단계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내가 풀어주는 거 먼저 풀어준 거는 6시 반까지 우리 노트에다 먼저 정리할 거야. 알겠죠? 안 하신 분들은 내가 한 거 다 할 거고요. 풀어온 친구들은 자기 틀린 것만 노트에 다시 할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986번 펴주세요. 986번. 자,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이거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저만큼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x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써있네. 그럼요, 지금 요 수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x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어떤 정수의 제곱? 이거 맞춘 사람 없나요?
자, 왼쪽 게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986번 같이. 2차식 요거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x 값을 모두 구하래. 완전 제곱식 할 건데, 그러니까 저 값이 n의 제곱이다 라고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걸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여기다가 그 마이너스 7하고 양쪽에다가 그래 공식. 자, 그러니까 이거 좀 구상을 해야지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요걸 이쪽으로 이항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x제곱 그다음 옆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마이너스 n제곱은 값이 0이다. 이걸 풀어낼 건데 x가 뭐가 돼야 된대? 지금 정수의 제곱. 정수가 돼야 된. 아니 다시 문제가 지금 읽혀야 돼요. 요만큼이 얘가 어떤 정수의 제곱수가 될 거래잖아. 요 값이 어떤 정수값의 제곱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왼쪽 식이 우리가 완전 제곱식 처리가 되는 거가 맞는데 왼쪽 식이 완전 제곱식 처리가 되는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 처리가 될 건데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될 거래. 그럼 그거를 우리가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봐봐. 이거 안 풀어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1분만 풀어봐요. 도훈아 너 풀었었어? 후석이 그거 이거 1분만 봐봐요. 이거 식 어떻게 쓸 건지 잠깐 봐. 지금 좀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돼요. 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n의 제곱이 된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근데 너네 이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은 어디까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있어야지 내가 알아요.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2차 방정식 자체는 2차 함수랑 일치하는 건데 얘가 y는 얘랑요 y는 얘다 라고 보시면요 2차 함수가 x축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지점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절편, 요 자리가 절편이잖아. 절편값이 양수값이 되면 이렇게 x축이 나오니까 저건 해가 없다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얘가 아래쪽으로 더 끌어내려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해를 정수값으로 가질 수 있다. 이쪽으로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저거는 고등풀이고요. 우리가 고등풀이 아니고 중등풀이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 쓰도록 할게요. 근해 공식. 지연이가 근해 공식 처리하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짝수 공식 알아요? 짝수 공식? 네. 짝수 공식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이 2 뿔마 n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값이 정수 x값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근해 공식 썼으니까 x값 푸는 거니까 x값 푸는 거니까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떤 값이 돼야 돼? n제곱 마이너스 7이 제곱수가 되는 n값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요. n값이 몇이 될 수 있어?
n값이 3. n값이 3이요. 그래서 9 빼기 7인데요. 그러면 요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체크해야 돼. 여기 안에 게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안에 게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걸로 문제 처리할 거니까 직접 하나씩 조사한다. n값이 일단 n제곱 마이너스 7은 0보다 커야 되니까 n값이 3부터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n값이 3이다. 일 때 안 되고요. 그 다음 n값이 4일 때는요. 값이 요때 16 빼기 7이니까 그때 루트 9가 되죠. 그러면 정수값으로 가는 거 맞네. 오케이. 요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 다음 n값이 5예요. n값이 5면은 값이 25에다 7을 빼니까 값이 어떻게 돼? 우리가 루트 18 이렇게 되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정수값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늘어날수록 n값이 뭐 9 이런 거 해볼게요. 9, 9, 81에다가 제곱수에다 7을 뺐는데 제곱수가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갈수록 더 멀어져요. 제곱수 간격이. 왜? 제곱수 간격이 점점 멀어지니까 뒤에는 파악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야. 간격 때문에. 제곱수 간격이란 게 뭐예요? 1, 4, 9, 16, 그 다음 25, 그 다음 옆에 36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몇 떨어져 있죠? 얘가 7 떨어져 있죠? 얘는 몇 떨어져 있죠? 9 떨어져 있죠? 얘가 11 떨어져 있죠?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 뒤엔 체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체크하면 계산이 쓸모가 없는. 자, 그래가지고 우리 n값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n값은 4고 그때 계산한 결과값은 몇이에요? x는 2 뿔마 3이 되니까 값이 5 또는 값이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근해 공식으로 처리한다. 그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자, 적어볼게요. (989번) 중요하고요. 풀이 방법 2가지 해줄 거고 이거 고등 때 다시 한번 계속 나와요. 자, 우리 중등만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여기 시작할게요. 중등 솔루션 중3 거 어떻게 할 거냐면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식작성이란 걸 할 수 있어. x 빼기 알파가 한근, x 빼기 베타가 한근. 그 다음 최고차항 a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식작성 완료야. 그럼 요 식이 뭐예요? fx라는 식이죠. 그거 했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두근의 합은 6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요. fx식이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한 거 a 값은 절대 0이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만 표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f 4x 빼기 3이야. 그러면 x 대신에 몇 쓴 거예요? 4x 빼기 3 쓴 거죠. 그럼 x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야? 4x 빼기 3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가 앞에 a 적어주시고 x 자리에다가 4x 빼기 3을 적어주고 그대로 식 유지시켜주면은 우리가 그대로 식을 바꿔준 거다. 이렇게요. 는 0. 요거 풀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식 바꾸는 거 후석이 뭔 말인지 알겠어? 요 x 자리 대신에 얘로 바꿔준 거다. 자, 그때 근은 어떻게 찾는 거야? 근은 무슨 뜻이에요? 근? 근이 뭐라고 했어요? 근 개념이 뭐야? x값이죠.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 a값은 0이 아니니까 a값 날려주셔도 되고요. 요 부분 잘 봐요. 요 부분 값이 0이 될 때 4x 값이 3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나눠주면 4분의 3 알파, 3 더하기 알파. 저게 첫 번째 근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온 거는 요거는 0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x값은 4분의 3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적혀 있고 두 근의 합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둘을 합쳐달라는 거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값을 8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합을 구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지연이 어디? 왜 8이에요? 아, 6이에요? 6이네요. 미안해요. 4 더하기 4를 했나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6 더해서 값이 12가 되겠다. 12를 4로 나눈 값이 되겠다.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중3 풀이고요.
고일풀이. 이 식작성 어색하지 않죠? 그러고 너네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a, b의 곱값은 0이니까 a, b의 곱값이 0이라고 하면은 앞에 덩어리가 0이거나 무조건 뒤에 덩어리가 0이어야지 0이 될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곱하기 원칙이에요. 둘이 곱해서 0이 나왔어. 둘 중 하나 0이다 라고 앞에 거 뒤에 거는 0. 잘 알아들었어요? 네. 자, 고1 거 태희랑 지연이랑 도훈이 이거 많이 했었어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근이 알파라고 하니까 f 알파는 몇이야? 0이요. 그 다음 f 베타는 값이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근이란 거야. 참일 만족하니까 근이란 거야, 저 식이. 자, 그때 우리가 문제가 f 4x 빼기 3은 0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f라는 관계식 자체는 요 안에 있는 값이 정확히 알파랑 일치하거나 베타랑 일치할 때만 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값이 알파일 때 또는 두 번째 4x 빼기 3이 베타일 때 요때만 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요. 첫 번째 근은요. x값은 알파 더하기 3을 4로 나눈 값이 되고 두 번째 값은 베타를 3을 더하고 4로 나눈 값이 된다 라고 식작성 없이 푸는 방법 고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리가 그냥 알파가 박혀야지만 요 관계식에서 0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수학적으로 합당하고 지금 옆에 처리법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 한 칸으로만 맞춰 푼 거야. 요 한 칸이 어떻게 된 거야? 요거 알파 넣으면 0을 만족하니까 요 자리가 요렇게 바뀔 거니까 요렇게 수식 쓴 거예요. 고1 걸로는 못 풀어도 돼요. 중3 걸은 정확히 풀면 돼요. 도훈이 본 적 있지 저거? 이렇게 껴맞추기 아니에요. 3, 4차 방정식은 저걸로 풀어야 된다. (990번) 갈게요. 부실수 xy에 대해서 우리가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써 있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x, y 곱값이 3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네. 자, 문제 봐볼게요. 도훈 써? 쓰던 거 써. 잠깐만 기다릴게요. 30초만. 자, 가볼게요. 봅니다. 990번은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렵기는. 근데 지금 뭐가 반복되는 식이야? x 더하기 y가 반복되죠.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를 일단 치환할 거야. 이거 인수분해 때 배웠죠? 치환하겠다. 그럼 k제곱 플러스 4k 빼기 12는 값이 0이고요. 그래서 kk 여기 6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x 더하기 y 값이 마이너스 6돈을 x 더하기 y 값이 2가 된다. 여기까지는 잡을 수가 있는 거야. k 값 찾으면서. 이게 1단계. 여기까지는 기초고요. 여기까지는 센 상이에요. 난도가. 자, 근데 왜 C에 있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써있는데 문제에 정확히 동그라미 쳐줘야 돼. 실수 xy라 써있어. 실수 xy. 이런 게 문제 조건이고 결론 낼 때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그때 우리가 xy 곱값이 3이다. xy 곱값이 3이다. 이거 보실 건데 이때 문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하면 우리가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연산해주는 거지. 자, 조건 첫 번째 볼게요. 1번 조건으로 문제 연산할 거야. 1번 연산할게요. 1번 연산은 36 빼기 6이니까 값이 30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연산할게요. 두 번째 연산은 4 빼기 6이니까 값이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두 번째 연산은 마이너스 2가 나와. 답을 두 개 쓰면은 무조건 틀려. 왜요? 두 실수여서. 실수 제곱이란 거는 너네가 범위를 알아야 돼. 자, 후석아, 이거 문제 포인트가 여기에요. 실수 제곱할 거야. 실수가 후석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수가 실수야.
수직선상의 표기 가능하면 실수야. 자, 그럼요. 우리가 0을 제곱할 거야. 몇이에요? 0이죠. 우리 마이너스 500 제곱할 건데 요거 제곱하면은 이거 0보다 큰 숫자 나오죠? 맞죠? 실수란 건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못 나와. 근데 x 제곱했잖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 제곱했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아. 둘을 더했어. 무조건 무슨 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될 수 없다. 실수에 어긋난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실수 때문에 답이 30으로 간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실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지 좋고요. 해결 체크할 때. 실수의 제곱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복소수까지 개념 다시 하면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993번. 자, 문제 써있는 대로 읽어볼게. 지금 이렇게 써있는 요 수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니까 요 식하고 같아졌다라고 써있어요. 그럼 두 식이 뭐예요? 같은 식이란 거지. 그럼 두 식을 전개해서 개수 맞춰주고 상수항 맞춰주면 된다는 거네. 이거 항등식 미정계수죠. 그냥 뒤에는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개수 맞춰주기인 거예요. 그래서 2m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n제곱 옆에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n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수식 풀어주면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n제곱 6nx 그 다음 옆에 9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0은 값이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그럼요. 여기에서 한 값이 나와버렸네. 어디? 몇 차식 개수 볼 거야? 상수항 볼까요? 상수항? 어렵죠? 쉬운데 봐줘야지 수학이 잘 풀리죠? 그래서 1차항 개수 봐주면 2n 값은 값이 마이너스 6n이다. 오케이? 자, 그럼요. 문제 조건이 어디 걸려있지? 정수 mn 이렇게밖에 안 써있지? 그럼 mn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분수식은 계산을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 없게끔 식을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분수 많이 쓰지 마. 연산 틀리니까 덧셈하다가도. 알겠어, 도훈아? 우리 그냥 정수식으로 쓰는 게 나아요. 분수식보다. 자, 그래서 우리 m에다가 마이너스 3n을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럼 우리 3n제곱 써있고 그 다음 옆에 요거 값을 대입해 줄게요. 값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9n제곱 요 값을 마이너스 6에 요게 상수항이고요. 여기 우변에서 똑같이 이 값하고 똑같이 일치한다. 9n제곱 마이너스 n-10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알겠어요? 상수항끼리 똑같다. 상수끼리. 자, 그럼요. 왼쪽식 전개해 우리가 연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계산값이 15n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몇이야? 이항하면 플러스 5n 요 값 마이너스 10은 값이 0이다. 0.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5 나눠주겠죠?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는 값이 0이다. 그래서 요게 3n n 이렇게 해서 값이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2 하니까 n 값은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n 값은 몇만 된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n 빼기 n을 해줘라. 3 빼기 빼기 1 이렇게 해서 값이 4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센시 문제 크게 어렵지 않고요. 블랙라벨도 여기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으니까 센시만 정확하게 하면은 마이너스 1밖에 없는다고요? 분수는 안 되잖아. 정수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정수 mn. 오케이. 자, 고1 때 들어가가지고 모의고사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시원아, 봐봐.
네, 뒤에 142요. 142. 뒤에. 그 다음. 네, 켤레. 이거 하나 하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개념 필요해서. 자, 후석 걷다 놔둬. 내가 좀 이따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중등만 너무 소소하게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A, B, C 개수가 실수일 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범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없어요? 잘렸어요. 아, 이게 내가 손으로 만드는 거여서. 자, 거기 빈 종이에다 쓰면 되는데, 자, 요거 갖고 올게요. 요거 보세요. 거기에다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애들아, 그거 뒤에 좀 먹힌 것들이 있거든. 저번에 프린트 갖고. EBC가 실수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해 공식 써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다른 문자로 해요. 루트 안에 있는 거, 호서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뭐라 불러?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 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하다 영어로 뭐예요? 판별하다 뜻인데 나도 영어는 잘 모르겠어서 디스크리미넌트 그럴 거예요. 자, 아무튼 어쨌든 판별하다예요. 그래서 저기 판별식인데 요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자 봐요. 우리가 중등 때는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가야죠? 0 같은 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루트 0은 값이 몇이야? 0이 되겠죠? 그 다음 루트 뭐 7 이렇게 써 있으면 7이 될 건데 루트 7 그냥. 자, 근데 루트 마이너스 5 이거는 배웠어요? 배웠는데 중3 내용이 아니죠. 요거는 허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는데 허수. 맞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이 판별식 D값이 양수일 때, D값이 0일 때, D값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갈라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때는 D값이 양수면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걸리니까 근이 개수가 2개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서로 다른 2개. 그 다음 D가 0이야. 그럼 플러스 0 되고 마이너스 0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 불러? 중근이라 부르죠. 중근. 중복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수체계에서는 없다라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중등 거에서. 그 다음 고등 거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불러요. 자, 여기까지 알면 되고요. 이건 몰라도 돼. 고1 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다시. 자, 여기까지요. 오케이? 해가 없다.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자, 그때 우리가 그 밑에 써 있는 켤레 내용 갈 건데 얘에 대해서 A, B, C가 개수관계가 A, B, C가 유리수다. A, B, C가 유리수. 자, 그럼요. 하나가 루트면요.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가 걸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개수관계가 너네 수체계 알아? 실수가 있고요.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는 거 알죠? 오케이? 자, 그럼요. 개수관계가 유리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켤레 무리수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걸리냐면 볼게요. x 빼기 루트 2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근이 하나 무리수가 잡혔어. 오케이? 얘가 무리수야 하나. 자, 그럼요. 그 옆에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플러스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개수관계 어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빼기 루트 2x 옆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전개되죠. 여기 다 무리수로 들어와. 저 계산을 우리가 A, B, C가 모두 유리수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한 값이 x 빼기 루트 2 얘가 한 값이 잡히잖아? 그럼 그거에
켤레가 잡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수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네? 유리수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수관계가. 자, 이거 혹시 더 헷갈리는 거 있을까 봐 봐볼게요. x 빼기 1 빼기 루트 2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요, 내가 여기 옆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이거 연산해 볼게요. 자, 그럼요, 우리가 요거 뭐라 불러? 요거 유리화라 부르죠. 유리화 하면은 옆에 요거 곱해주겠죠. 그럼 값이 어떻게 잡혀? 여기가 1 빼기 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1 빼기 루트 2로 바뀌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플러스 1 빼기 루트 2니까 이거 플러스 우리 마이너스 땡겨주고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로 x 앞에 거 조금만 깔끔하게 써줄게요. 1 플러스 루트 2 요 덩어리랑 그 다음 옆에 거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뽑을게.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이렇게로 적어줄게요. 오케이? 이거 연산하면 계수관계가 우리가 유리수가 되나? 유리수 돼요? 저기 1차항에서 루트 껴있어서 무리수로 터져요. 반드시 켤레만 가져야 돼. 이거 연산해보면 돼요. 1차항 전개할 거야. 1차 계수 찾을 거예요. 1차 계수. 자, 이렇게 1차 계수 전개할게요. 1차 계수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요 값 되고요. x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전개할게요. 그럼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x 이렇게 되니까 이거 1차항 계수가 어떻게 돼? 루트가 생기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1차항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겼으니까 무리수가 생긴 거야. 그럼 유리수 계수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거 연산 요거 역수 썼잖아.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유리화를 시켜준 거야. 둘이 곱하면 1 나오죠. 역수 일부러 써놓은 거야. 근데 1차항 계수에서 깨진다고. 반드시 모든 계수가 유리수가 되려고 하면은 뭐만 돼야 된다고? 켤레근이 걸려야 된다고. 켤레근. 자, 1 플러스 루트 2가 한근이야. 그럼 얘의 켤레는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개념 다시 해줄게요. 이거 어디까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 그래서 다시 요따 써주세요. 계수가 유리수.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인데 또 여기에서 좀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루트 2 플러스 1이 한 근이면 루트 2 빼기 1이 한 근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켤레가 맞고요. 얘를 켤레라고 부르고 얘 켤레, 얘는 켤레가 아니에요. 이거 켤레 정의부터 정확히 공부를 한 사람만 쓸 수 있는데 1 플러스 2루트 2 요거 갖고 써줄게요. 우리 여기를 뭐라 불러? 저번에 배운 시험범위에요. 저기 뭐야? 우리 여기가 뭐예요? 실수. 아니, 전체가 실수예요. 아, 이거 복소수 아니야? 뭐야? 여기가 유리수 결정하는 데죠? 여기가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게 실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저번에 시험범위가 유리수였어요? 이거 루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켤레라는 거는 여기 무리수에 있는 요 연산 기호를 반대로 뒤집어 쓸 때만 켤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만. 앞에가 실수. 오케이? 지금 여기는 실수를 뒤집었잖아. 실수 뒤집은 거 켤레라고 못 부른다고. 얘는 켤레 아니에요. 복소수 정의에 다 어긋나. 알겠어요? 켤레 뜻
생기는 지점이? 근의 공식 맞아. 이거 도훈이 기억 잘한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세트로 저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야. 저희 근이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저기가 뿔마 자리예요. 그래서 루트 앞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로 세트가 잡혀야 된다. 이게 한 쌍에서 들어온 거여서 양말처럼 한 켤레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켤레 근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켤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볼게요. 개념은 여기는 필요한 부분은 이쪽이고요. 켤레 내용 자체는 그러고 자, 뒤에 조금만 넘겨볼게요. 필요한 거 할게. 얘가 활용이구나. 활용은 원래 알아서 푸는 거야. 강인하게 키우시네. 원래 그런 거지. 우리 1037번 볼 거고요. 1037번, 1038번 볼게요. 1037번, 1038번. 네. 다 없어? 여기가 단면으로 나왔어? 아이고. 시원아, 너 이거 내가 두 문제만 쓰고 이거 아예 갖고 가. 알겠지? 이걸 아예 갖고 가. 이거 너 거 해. 알겠어? 이거 갖고 가. 내가 그냥 프린트 뽑아오면 되니까. 이거 두 문제만 쓰고. 얘들아, 너네 뒤에 분량 있을 수 있어. 그때 프린트가 계속 씹히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축하한다.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x가 마이너스 2. 연기는 키트잖아. 배우고서 X 아주 안 직감하면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 x는 방정식을 네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는 게 젤리 이런 거 좋아하는 젤리는 거. 아이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 이거 맛있지. 이게 선택형이야. 정말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해. 덕도 잘 먹고. 아니 그냥 기본만 먹고. 자, 시원아, 너 이거 가져. 그냥 그거 계속 쓰면 돼. 자, 볼게요. 1037번. 네. 자, 후석아, 너 근과계수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자, 중3 때 안 나오나 봐요. 근과계수가. 안 나와. 아니 들어갔다 빠졌다 그런다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가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그 다음 상수항 개수를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요식하고 요식이 같다 보는 거야. 개수관계를 약속하기 위해서. 자, A분의 B만 적어볼게요. A분의 B. 그럼요, A분의 B는 요식하고 요식이 똑같다 보는 거니까 얘랑 얘 보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적히지. 그런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시켰을 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나와요. 맞아요? 이걸 우리 근에 뭐라고 읽을 수 있게? 두근의 근을 우리 근이 하나가 알파고 근이 하나가 베타야. 두근 어떻게 한 거야?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걸 두근의 합이라 불러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껴있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치워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는 거야. 안녕 성주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밖에서 누가 인사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어요. 봐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원아 이거 알아요? 고등 때 했지? 그치? 너네 알잖아. 됐네. 네. 축하한다. 다행이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A분의 A 알파 베타 이거는요. A분의 C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가 값이 A분의 C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으로 처리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근계수 관계. 이걸로 문제 풀이를 하시면 저 문제가 쉽게 풀려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자, 볼게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1037번 읽으세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만 잘못 봤더니 해가 마이너스 2랑 6이 됐대. 그럼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차항 개수는 틀렸어. 그럼 상수항은 뭐래? 맞다는 거죠. 그럼 상수항은 뭐야? 마이너스 10이란 거예요.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0이 이걸로 작성이 될 거다. 두 근의 곱은 맞다고요. 그 다음요, 상수항을 잘못 봤고 1차항은 똑바로 봤대잖아. 그럼 요 1차항이 뭐야? 그쵸? 1차항은 두 근의 합자리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 주실게요. 그럼 값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관계성에 마이너스가 껴있다는 걸 인지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써줘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과 계수로 푼 거예요. 그러면 빨리 풀려. 근데 천천히 다시 풀어볼게요. 근과 계수 없이 풀어볼게요. 근과 계수 없이 풀 수 있긴 해서. 보시네 보시요. 자, 봐볼게요. 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지금 1차항, 우리 2차항의 개수가 1이라 써 있잖아.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 거야. 알죠?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 써볼게요. 근의 공식.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자리가 a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맞죠? 요 값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이 값이 마이너스 2랑 b 우리가 마이너스 2랑 6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요. 한 근은 작은 근은 요 값일 거고 그 다음 큰 근은 값이 요걸 거예요. 둘을 어떤 처리를 하면 a 값을 소거할 수 있어? 여기도 피지컬이야. 둘이 a 자체를 없앨 거야. 둘이 합차 공식 걸리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분의 앞에 거는 a제곱 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걸리니까 값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값이 어떻게 돼? 4분의 4b가 되니까 값이 b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뭘 한 거야? 작은 거가 마이너스 2였고요. 큰 거가 값이 6인 거니까 둘을 곱했을 때 얘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값 찾아서 여기다 마이너스 12 써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써있지? 저 값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똑같이 2분의 a 마이너스 a에다가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써있어. 그럼 한근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 그 다음 한근은 2분의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래. 근데 문제에서 써있어.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b를 잘못 봤으니까 b가 계산에 안 걸리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둘을 더하시면 얘랑 얘가 날아가니까 a 값을 찾기 용이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요. 2분의 마이너스 2a죠. 이 값이 몇이야?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값이 몇이야? a 값이 몇이죠? 2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날려주시면 2 이렇게요. 그래서 식을 저렇게 써주면 되겠다. 식 완성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못하겠으면 근과 계수를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근과 계수 없이 풀 수는 사실 일단 사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 방법으로 풀면은 좀 제한점이 생기니까 이리저리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어요? 저거 근과 계수 안다고 근과 계수 풀고 가면은 뒤에 센시 같은 데서 막혀.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어본 사람들만 잘 풀려요. 센시가. 센시 100%에서 90% 정도 맞추는 얘들은 요 문제 한 3가지 방법 풀 수 있을 거야. 진짜로. 그래요. 진짜 센시가 그래. 골고루 풀어봤어야지 잘 풀려. 자,
1038번 아까 실컷 얘기한 켤레근이에요. 켤레근. 자, 다음 식의 방정식의 한 근이 2뿔막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래. 이거 어디부터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겼을 때 유리화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루트 3, 그 다음 옆에 2 빼기 루트 3 이렇게 하면은 분모가 값이 1이 되니까 우리가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인데, 자, 고등 문제로 넘어가기 직전인 단계여서 꼭 A, B, C는 유리수다 요런 이제 포인트를 보면서 문제에서 아, 켤레가 걸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 문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했죠? 이건 쉬운 문제니까 괜찮은데 센 C는 아마 저렇게 풀어야지 잘 풀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